예, 안녕하십니까. 황진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 그리고 국내 기업에서 중요한 핵심 가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핵심 가치가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인 앤 컴퍼니의 오릿 가디시 회장이 한 핵심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항해사의 방향을 이끄는 북극성과 같았고, 그 다음에 나침반과 같았고, 그 다음에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핵심적인 원칙, 믿음,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명한 컨설팅 업체죠. 맥킨지라는 회사에서 주요 기업들을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7S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7S 모델. S가 7개라는 뜻이죠. 여기 그림에 제가 그려놨습니다만은 가운데 보시면 여기에 쉐어드 밸류라고 나옵니다. 쉐어드 밸류. 공유하는 가치란 뜻이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면 strategy, 전략이죠. 그 다음에 structure, 조직, 구조죠. system 하면은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운영 체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타일 하면은 리더들의, 관리자들의 어떤 경영 방식,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스텝 하면은 바로 그 조직에서 일하는 구성원들, 그죠?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킬 하면은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회사의 구성 요소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유 가치다. 바로 공유 가치가 지난 강의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핵심 가치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라는 것은 결국 모든 경영 활동과 의사 결정의 방향타 역할을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5가지 중요한 우리 핵심 가치를 뽑았죠. 리더십, 정도 경영, 인재 경영, 그다음에 성과주의, 이런 내용들을 뽑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도대체 구체적인 그 가치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학에서 그러한 가치들이 어떻게 2000년 전서부터 전승대에 내려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 핵심 가치들이 바로 우리 유학 가치 속에 들어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계승해서 발전시키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리더십을 보겠습니다. 리더십. 우리가 리더십 하면 조사 대상 업체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 그러면 신뢰가 있어야 된다, 또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 소통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또 일체감을 조성해야 된다, 능동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리더십 구성 요소들을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것들을 한마디로 묶으면은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 우리가 피터 드러커가 전번에 얘기했듯이 리더십이라는 거는 doing things right, 그 매니지먼트고, 리더십이라는 건 doing right thing이라고 그랬죠.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것을 찾아서 움직이는 게 바로 리더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리더십 얘기하기 전에 그럼 리더라는 것은 뭐냐? 리더라는 용어가 맨 처음 사용된 거는 13세기였습니다. 그죠? 지금 21세기니까 자그마치 한 800년 전 얘기죠. 800년 전에 처음으로 리더라는 얘기가 사용됐습니다. 그 당시 리더의 의미는 토의나 토론을 시작할 때 쓰이는 말이나 또는 문서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리더십이라는 용어로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쓰이게 된 것은 1821년도 19세기에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불과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리더십의 어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요. 리더가 되기 위한 자질 또는 그것을 이끄는 능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characteristics necessary to be a leader. 리더가 되기 위한 자질이죠. 그죠? 그리고 capacity to lead. 리드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characteristics와 capacity, 능력. 그러니까 자질과 능력이죠. 자질과 능력은 결국 요즘으로 우리 유학에서 얘기하면 바로 현, 자질이라는 것은 어짐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됩니다. 현, 능력이라는 것은 능력. 그래서 예전서부터 우리가 2500년 중국 유학 체계에서 보면 인재 또는 리더를 얘기할 때 현능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키되는 자질이다. 리더의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리더십이라는 그 영어로 표현된 그런 내용 속에도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이게 세 개가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정의는 리더십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리더십 말 굉장히 많이 하는데 도대체 리더십은 뭐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뭔가 어떤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죠? 구성원들의 영향을 미쳐서 구성원들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끌어내는 힘. 그게 바로 리더십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정의예요. 요걸 보면 리더라는 것은 또 리더란 뭐냐? 리더는 그죠? 리더는 합법적 권력과 영향력. 리더가 자기 마음대로 규정에 없는 어떤 오소리티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휘둘러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리더는 반드시 합법적인 반드시 어떤 규율이나 규정에 따라서 주어진 자기의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합법적인 권력과 그다음에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외적인 영향력과 대내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 있죠. 대외적인 영향력이라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어떤 규정이나 법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나한테 주어진 어떤 권위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내부적인 영향력이라 그러면 내 자신의 품성이나 내 자신의 능력 또는 지식으로부터 자생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러한 영향력, 이 내부 외부 영향력이 다 포함되겠죠. 이러한 합법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부하 직원들의 역량을 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는 직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죠. 그죠? 그리고 행동 변화는 결국 공동 목표 달성한데 모아지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리더십 전문가인 제임스 쿠제스와 베리 포스너라는 두 분은 87년부터 자그마치 25년 동안에 7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귀하들은 리더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자는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리더십 챌린지라는 리더십 도전이라는 책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책이 나옵니다만 여기에 내용을 보면 리더의 주요 속성을 크게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honest, 정직입니다. 정직. 리더는 솔직하고 정직해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 forward looking.
forward looking이라는 건 앞을 본다는 얘기죠. 선견 지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뭡니까? competent.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역량이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부하 직원들을 전부 다 모으고 힘을 모으고 끌고 갈 수 있는 능력, 역량을 이죠. 그다음에 사기고치. 중요한 거는 아까 동기부여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여기는 정신적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걸 갖다가 inspiring이라고 얘기해요. inspiring.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주요한 리더의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정직, 성견지명, 역량, 그다음에 사기고치. 이런데 여기서 보면 이 정직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 역량이라는 부분, 능력, 그죠? 그다음에 사기고치, 누구한테 동기부여하는 능력. 이 세 가지는 이 커뮤니케이션, 우리 소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신뢰를 제공해주는 아주 원천에 해당한다. 그래서 신뢰성 원천에 해당합니다. 그 리더는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직이나 역량이나 사기고치는 남한테 신뢰를 주는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보면은 리더는 어때야 된다? 리더는 남한테 기본적으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이 제이 로시라는 교수하고 토마스 티어니 두 교수는 마찬가지로 리더의 조건들을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양반들이 얘기한 거는 세 가지였어요. 인격, 판단력, 직관력.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인격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현능 중에서 현에 해당하는 거고 품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판단력, 직관력은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리더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뜻하는 것으로 주로 아까 얘기한 겸손, 책임감, 칭찬 능력,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인격에 해당한다. 판단력이라는 것은 뭐야? 매일매일 수많은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직관력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AI라든가 로봇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직관력 차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 그러면 직관은 말 그대로 보자마자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어떤 시스템을 파악하고 운영할 수 있는 예리한 능력이다. 이거는 자기의 어떤 굉장한 경험과 지식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직관력은 조직 간 굉장히 복잡하죠. 이 세계 앞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그 미래 조직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직뿐만 아니라 외부의 조직, 그다음에 그 법 관련된 조직, 그다음에 고객과의 관련된 조직 등등 모든 게 유기체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적 사고 능력을 바로 직관력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분들은 리더는 인격, 판단력, 직관력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리더십의 대가인 포브스가 잡지 미국의 유명한 잡지죠. 주간 포브스가 리더십의 대가다라고 얘기한 워런 베니스라는 분은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리더는 본래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거야. 리더가 왕은 처음부터 왕이 될 자질로 태어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왕 될 사람이 별로 없죠. 그죠? 리더가 될 사람이 별로 없죠. 이거는 전번에 얘기했던 제가 포송용이 얘기했던 운칠기삼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70%가 운명이라고 하더라도 30%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새로운 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듯이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라는 관점에서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럼 만들어지려 그러면 훌륭한 리더를 만들려 그러면
훌륭한 리더들이 어떤 속성들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공통된 특징으로 이 양반들이 뽑아낸 것이 뭐냐 그러면 리더를 보이니까 일단 사람들을 이렇게 끄는 유인력이 있더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포워드 루킹이라 그랬죠. 장기 안목 또는 성견 지명 이런 말 비전 제시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 그다음에 신뢰감을 주더라. 네 번째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더라. 자기 관리 셀프 디시플린이라 그러죠. 셀프 디시플린. 셀프 디시플린. 이거는 뭡니까? 자기 관리. 자기 수양. 이거는 유학에서도 굉장히 수기 아닌 수기치인이라고 얘기했듯이 수기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리더의 굉장히 공통된 요소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이와 같이 조금 전에 본 다양한 우리 리더십 전문가들이 리더십을 정의하는데 굉장히 다르게들 뭐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가지고 리더십에 대한 속성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리더십의 흐름을 보면 리더십을 정의한 연구한 학문의 흐름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리더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특성, 그 다음에 리더들은 어떤 행동을 주로 하느냐, 그 다음에 리더들은 어떤 상황에서 리더들이 탄생하느냐 이런 크게 세 가지 방향을 놓고 연구들이 진행이 됐어요. 첫 번째, 이 특성들, 리더들 특성 중심으로 만든 것이 특성 이론이에요. 트레이트 시어리라 그러는데 이 양반 랄프 스톡딜이라는 양반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이 양반은 조금 전에 이분 워런 베니스는 뭐라 그랬어요?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랬죠? 근데 이 양반은 뭐야?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워런 베니스하고 스톡딜은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리더는 본래부터 자질이 그렇게 있는 거야. 전번에 얘기했듯이 인중유가론이냐 인중무가론이냐.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되어진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노력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이냐 이 얘기죠. 자, 랄프 스톡딜은 처음부터 리더는 자질이 그렇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성공적인 리더의 특성으로 어떤 지적 능력, 아주 머리가 뛰어나다. 그 다음에 지배욕, 남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욕망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자신감, 자기가 최고다 하는 어떤 자신감. 그 다음에 언어 구사력, 말이 또 청산유수야. 그 다음에 전문 지식도 확실하고 결단력도 있고 이런 6가지의 대표적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죠? 조금 전에 우리가 각 전문가들이 살펴봤듯이 리더는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를 하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리더는 반드시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만이 리더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이 뭐냐? 그러지 말고 이 보이지 않는 특성을 찾기보다는 실제로 눈으로 리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볼 수 있는 행동에 중점을 둔 행동 이론. 그래서 behavioral theory, 행동 이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리더들의 어떤 특정 행동 유형이 리더와 리더가 아닌 것을 구분짓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리더들의 행동은 이렇더라. 리더들의 행동은 카리스마가 이렇고 그다음에 회의를 할 때는 이런 형태로 했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렇게 하더라 하는 이런 것들을 행동을 예의주시해 가지고 리더들의 그 행동 유형을 뽑아내서 요거는 리더고 이거는 리더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적인 리더들의 공통적 행동 유형을 보면 훌륭한 리더들은 보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관계 중심적이고
다른 하나는 과업 중심적이더라. 우리가 흔히 말을 하죠.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조직 생활을 하시다 보면 알 겁니다. 자기 상사들이 어떤 상사들은 진짜로 우리 조직원들하고 굉장히 유대감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죠? 어떤 일 처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시하는 게 어떤 유대감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아, 우리가 남이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말 그대로 하나하나 다 챙겨주는 그러한 리더가 있는 반면 어떤 조직에 가면은 그 상사는 그런 인간관계보다는 오히려 오로지 너는 이거 잘못하고 있어. 이거 왜 이렇게 못했어? 이건 이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성과 중심적으로, 목표 중심적으로, 일 중심적으로 끌고 가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더들의 형태를 보면 크게 관계 중심적, 과업 중심적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런 것도 보면 보편성이 그냥 항상 보편적이냐?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것이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행동 이론도 좀 한계가 있다. 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상황 이론입니다. 상황 이론. Situational Theory. 리더는 그때그때 필요한 스타일이 다른 거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프레드 피들러. 이 사람이에요. 프레드 피들러라는 분이에요. 자, 지금까지 어떤 속성 이론이라든가 행동 이론은 리더십은 어떤 한 가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은 상황 이론은 세상의 리더십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훌륭한 리더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 리더와 직원과의 관계, 그 조직에 있어서 상사와 부하 직원들의 관계가 돈독하냐 아니면 느슨하냐 아니면 서로 적대시하느냐 이런 관계, 직무 수행의 구조와 정도. 자, 직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딱 일목요연하게 A가 끝나면 B를 하고 B가 끝나면 C로 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상으로 딱 규정화돼 있어서 크게 관여를 안 해도 되느냐 아니면 이거는 어떤 정해진 절차가 없어가지고 그때그때 상사와 부하가 치고받고 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리더의 합법적 통제권과 영향력 정도. 그러니까 리더가 이게 합법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제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불법적이냐 이런 정도. 그다음에 리더의 자신의 영향력이 아까 내 외부적으로 얼마 정도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상황을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는 리더십의 종류는 바뀐다는 얘기죠. 어떤 상황에서는 초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초기에 회사가 설립돼 가지고 우왕좌왕 할 때인데 이때 말 그대로 관계지향적으로 보살피고 소통하고 뭐 이거가 중요하냐 아니면 초기에는 나를 따르라 하고 이게 맞는 거야. 자,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너는 저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하는 것이 이런 스타일의 리더십이 맞는 것이냐. 그렇지만 또 어느 일정하게 성장된 회사에서 맨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하고 맨날 일 배분만 하고 통제만 하고 하는 것이 또 맞는 것이냐 아니면 자유를 주고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와 같이 그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형이냐 자율형이냐 이런 것들도 다 이 상황 이론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피터 드러커는 미래 경영이라는 저서에서 The Essential Drucker, 리더십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리더십이냐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효과적인 리더십의 본질은 카리스마가 있느냐 없느냐 또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맡은 일에 있어 가지고 어떤 책임감과 신뢰감을 주느냐, 자기가 맡은 일과 거기에 대한 책임감, 신뢰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의 유일한 정의는 리더라는 누구냐? 리더라는 것은 뭐야? 앞에 서서 끌고 가는 사람이 리더죠. 리더의 유일한 정의는 추종자가 있는 사람이야. 추종자가 없는데 리더가 있을 수 없죠. 혼자인데 무슨 리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추종자를 거느린 사람이고 추종자가
추종자를 거느린 사람은 반드시 행동과 신념의 일치, 보통 생각과 행동이 일치된다. 언행이 일치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관성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단 현대 경영에서 보고 있는 리더의 속성,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유학에서는 이 리더십들이 어떻게 반영돼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